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표를 맡게 된 서울고척초등학교 연구부장 김성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고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래형 원격 수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함께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블렌디드 수업에 대해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고 전면 원격 수업을 하다가 간헐적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이제 다음 주부터 등교 수업이 보다 확대됩니다. 1학기에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행할지 가늠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쩌다 원격 수업이라는 말처럼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예년처럼 전면 등교가 되겠지 하는 생각에 온라인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이 비교적 안착됨에 따라서 이 둘을 통합하는 블렌디드 수업, 즉 온 오프라인 연계 수업의 효과적인 설계가 수업과 장학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블렌디드 수업을 실제감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제 발표 제목은 블렌디드 러닝 바라보기 실제감을 중심으로입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원격 수업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학교 체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원격 수업에서 교사의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언론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면 교사로서 가슴 아픈 문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학부모님 68%가 원격 수업의 질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교사는 절반인 50%가 만족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교사도 절반이 현재 수업에 불만족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불만족 비율이 훨씬 높고 불만족의 이유로는 보시다시피 원격 수업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원격 수업에서 기부회가 부족하다는 점. 다음 기사 제목은 원격 수업 천차만별, 혼공학교는 줌학교가 부럽다입니다. 혼공학교는 학생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학교를 말하고 줌학교는 줌이라는 우리 지금 하고 있죠. 줌 툴을 이용해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실태 조사를 해보니 학생은 나는 온라인 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다가 약 24%, 선생님이 내가 온라인 수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가 21.1%, 선생님은 내가 제출한 수행평가나 학습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가 15% 정도이며 교사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다가 32.6%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사 간의 수업 격차로 인해 학생 간의 학습 격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사는 또 EBS만 보다 끝나나 실시간 수업 딜레마라는 제목입니다. 2학기 들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 양상이 실시간이긴 하지만 쌍방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상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매체 조작이 어려움이나 교사의 수업 방식 등의 문제로 일방향이 강의식 수업으로 흐를 여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에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원격 수업에 대한 불만 첫 번째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콘텐츠만 있고 친구들과 교사는 없다. 그래서 학생은 공부하기 어렵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들이 열심히 제작하거나 선별하여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읽는데 내가 학습에 대해 의견을 나누거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혼자 공부하니 집중이 잘 안 되고 공부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며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에 대한 두 번째 불만은 이제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콘텐츠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교사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생은 공부하기 어렵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만들어진 콘텐츠도 있고 화상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선생님 얼굴도 보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공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부는 쉽지 않은 그런 과제입니다. 공부가 쉽다면 누구나 다 잘하겠죠. 매번 대면 수업을 해도 공부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어렵다는 말은 여전히 학생들은 학습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원격 수업 유형 중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있는데
뭐 줌이나 구글 미트, MS 팀즈 등을 이용한 화상 수업을 하면 과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될까요? 서로 실시간으로 얼굴을 본다는 그 자체, 출석을 체크하고 간단한 학습 안내 활동을 하는 정도를 쌍방향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당 수업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러한 양상은 쌍방향이기보다 일방향이 되기 십상입니다. 결국 학습을 위해서는 담화가 발생해야 합니다. 담화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 기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탐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이 담화의 생성에 오프라인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학습자들은 오프라인 환경에 비해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그들 스스로 담화를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블렌디드 상황에서의 원격 수업에서는 교사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교사는 무대 위의 현자가 아닌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교사의 역할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 초중등학교 원격 수업 상황에서 학생의 이런 경험을 촉진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옆에서 안내하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교수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교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사의 적극적인 교수적 개입을 실제감이라는 개념이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감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느낌 또는 지각을 의미하며 개인의 주관적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이 한 공간에 있어 대화를 나눌 때 한 공간에 실제하고 있지만 둘이 각각 인식하는 대화 상황이나 서로에 대한 실제감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함께 있어도 각각의 실제감 수준이 다른데 하물며 주체가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진행되는 온라인에서는 당연히 실제감에 대한 이슈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온라인 수업에서도 선생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공부를 도와주신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인식, 교사 실제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감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실제감이라는 개념은 일원인과 원격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실제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 실제감을 통해 블렌디드 러닝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실제감은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대인간 교류를 감지하는 정도로서 간단히 말하자면 온라인 공간에 친구들도 함께 공부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같이 있다는 느낌의 정도에서 나아가서 공동체의 결속력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적 실제감은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 활동을 이해하고 스스로 그 범위에 맞는 지식을 창출하며 확인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인식하는 정도로서 학생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지식을 깨닫게 되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교수 실제감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의미 있고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학습 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을 설계하며 촉진하고 안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이 내가 수업을 들었더니 선생님께서 어떤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는지 잘 알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교수 실제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분이 화면에 이렇게 주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좀 지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연구를 보면 학업 성과에 실제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학업 성과를 인지적, 정의적, 메타적 영역으로 봤을 때 만족도와 참여, 동기, 몰입, 자기 효능감과 같은 정의적인 영역, 그다음에 학습 지속량과 성취에 대한 자기평가와 같은 메타 인지적인 영역, 그리고 학업 성취도의 인지적 영역 순으로 효과가 유의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감 종류별 학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실제감이 모두 학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제감을 고려한 학습 설계와 운영이 기존의 온라인 학습의 한계에 적극적인 처방으로서 역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이 세 가지 실제감을 게리스는 탐구 공동체, 커뮤니티 오브 인콰이어리 프레임워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세 가지 상호 의존적인 실제감을 통해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협력적 구성주의 학습 경험 창출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교육이 근본적으로 상호작용적이고 교류적인 과정이라는 뒤의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탐구 공동체에서 학습자들이 깊이 있고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하려면 사회적 실제감, 인지적 실제감, 교수 실제감이 학습자들의 협력적 상호 과정 속에서 구현되고 발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은 각각의 실제감을 구성하는 범주와 지표입니다. 사회적 실제감을 구성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기 표현과 감정 표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력 활동을 통해 그룹 응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지적 실제감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대해 호기심과 탐구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고 촉발 질문이나 문제 제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통합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인지적 실제감을 통해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이는 곧 학업 성과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 실제감을 위해서는 교수자의 체계적인 수업 설계와 조직화, 담화를 촉진하는 가이던스, 학생들의 학습을 심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접적인 교수적 개입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교사의 역할과 존재감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있는 세 가지 실제감 중에서 교수 실제감이 사회적 실제감과 인지적 실제감 모두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고차원적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수 실제감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관한 몇 가지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자, 즉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구조화하고 형성하며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업 설계와 방법의 조직화가 요구되는데요. 초중등 교육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교과서가 보조수단으로 제공된다는 이유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대로 수업하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자체가 블렌디드 수업 상황을 염두하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황에 적합하도록 성취 기준을 토대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설계 및 조직화 범주의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수립과 방법 설계, 즉 수업의 목적과 방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학생들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할 것입니다 라고 원격 또는 등교 수업 때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아시다시피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학업 성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습 경로의 방향을 이끄는 것이므로 오프라인 대면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 공간에서도 학습 목표와 핵심적인 학습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비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여유 있는 시간을 주어서 학습자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것을 글이나 이미지로 표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 요소의 설정이 중요하겠고 문자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안내와 네티켓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수 실제감의 두 번째 범주는 담화의 촉진입니다. 앞서 설계 및 조직과 범주에서는 이제 교사가 학생이 담화를 촉진하는 학습 문제나 탐구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후에는 온라인 학습 공간에서 학생들의 담화를 촉진하는 교수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식의 경우에는 현재 블렌디드 수업 상황에서 원격 수업 시간에 실시간 음성 기반의 담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텍스트 기반의 비동시적인 담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의 장점은 텍스트 기반의 비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글로써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동료들의 생각을 차근차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은 이런 비동시적 담화를 통한 과제 수행이 비교적 안착되어 있는 반면에 초등학교, 그중에서도 저학년의 경우는 일단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기도 어렵고 자판을 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학년에게 비교적 적합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담화 촉진을 위한 개입의 핵심은 학생들의 의견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산만해지거나 또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교사가 대화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는 안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의나 불일치 영역을 교사에게 확인해 주거나 학생들 간의 합의나 이해를 도달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학생의 기여를 독려하고 인정하며 강화를 하는 것, 그리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토론을 촉진하며
과정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 실제감의 마지막 범주는 직접 교수입니다. 직접 교수는 촉진의 역할을 넘어서며 대부분의 경우 이제 5개년 진단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적인 이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용 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리더십은 직접 교수의 상황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사실상 매우 구체적이 됩니다. 직접 교수에 대한 필요성은 초반에 말씀드린 교사의 역할 중에서 옆에서 안내하기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인데요.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교수를 위한 지표로는 예를 들어서 진겸이가 뭐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와 같은 내용이나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한 토론에 대해서 교사가 요약을 해주며 평가나 설명적인 피드백, 규정적 피드백까지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론에 대해서 교사가 요약도 해주고 설명적 피드백도 주고 5개년도 처방해주고 다양한 출처의 지식을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들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연계하는 특성하에 그 형태는 다양하게 운영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론을 다루고 대면 수업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활동이나 확인학습을 하는 형태도 있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 취지와 목적을 미리 설명하고 준비시킨 후 대면 수업에서는 시행을 하고 다시 온라인 수업 때 과제 제출과 피드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의 목적과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세 가지 종류의 실제감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잘 구현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꼭 필요하고 알아야 한다는 점을 대면 수업을 통해 깨닫고 반대로 친구들과 활동을 했더니 이 온라인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며 그 연결 지점을 학생들이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블렌디드 수업에서의 교수 실제감에 초점을 두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통합하고 학생들에게 세 가지 실제감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을 때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 출근하면 업무도 하고 수업 준비도 하고 등교 수업도 하고 그 이후에는 온라인 수업도 준비하고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활동을 점검하고 촉진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등등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퇴근 시간 이후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야 하는 과목은 얼마나 많은지 좀 갑갑할 지경입니다. 교사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을 강요하는 것이고 교사의 자존감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론이다. 실제는 이론과 연계되지 않는다라는 자조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러한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편입니다. 결국 제도와 시스템으로 비교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블렌디드 러닝 운영 체제가 재구조화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미래의 원격 수업, 다양한 학령 인구의 감소와 학생 과목 선택권의 테크놀로지 발전으로 인해서 미래 학과정 측면에서 일부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간의 연계 형태는 크게 공유형과 거점형, 캠퍼스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공유형 같은 경우는 중소규모 학교들이 일부 교육과정을 분단 개설하여 공유하는 협력 모델로서 개별 학교는 독립적인 학교 운영 시스템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운영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 자원이나 교육 활동을 연계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거점형은 중규모 이상의 학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다른 소규모 학교가 함께 활용하는 모델로서 소규모 학교에서 요구되는 적정 규모의 교육 활동이나 과목 개수 수요에 대응하여 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 일부를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캠퍼스형은 소규모 학교는 캠퍼스로서 저학년을 담당하고 고학년은 인근 거점 학교에서 담당하는 모델로서 동일 학교급의 학교 규모가 차이 나는 학교들이 인근에 위치한 경우에 거점 학교야
저학년 중심의 캠퍼스 교육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 세 가지 모델과 함께 초중 통합운영학교, 마을 결합형 학교들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 모든 학교 체제는 테크놀로지를 통해 연결되는 미래학교의 여러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저는 미래학교가 블렌디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교육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렇다면 운영 형태의 관점에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은 어떤 모습으로 운영될까요? 먼저 블렌디드 러닝 모델의 종류를 선행 문헌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블렌디드 러닝 모델은 순환 모델입니다. 순환 모델은 교사의 통제에 따라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4가지 하위 모델이 있습니다. 동일한 공간 내에서 개별 온라인 수업과 교사 주도의 대면 수업, 그리고 협력적 활동을 이렇게 순환하는 스테이션 순환 모델과 온라인 학습을 위해 이런 컴퓨터실이라는 별도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며 순환하는 컴퓨터실 순환 모델, 그리고 개념 위주의 학습은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직접 대면 수업과 어떤 교사의 지도가 요구되는 실습이나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는 거꾸로 교실 모델, 그리고 개별 학습 목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학습 활동을 순회하는 개별 순환 모델이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학교 수업 체제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운영 가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 개별 순환 모델의 경우 보시는 그림처럼 예를 들어서 273명의 학생들이 4명의 교사에게 각기 다른 지도를 개별 목표에 따라 받고 중앙에 구도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앞에 3가지 하위 모델보다는 진보된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렉스 모델, 온라인에서 기본한 부분으로 대면을 시도하는 형태입니다. 온라인 학습은 플렉스 모델에서 학생 학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학습 및 협력 공간에서는 이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고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소회의실에서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그룹별 학습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개인의 필요와 학습 속도, 학습 양식에 따라 코스를 이동하는 형태인데 자신이 이해한 정도와 학습 속도를 파악할 줄 아는 중고등학생 이상에서 적용할 만한 그런 모델로 생각되는데요. 학생이 자신의 학습 속도에 따라 이동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개별 학생의 각기 다른 스케줄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학생들이 온라인 공부랑 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형 공간과 어떤 소규모 회의실 등과 같은 다양한 기자재가 요구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선택식 모델이라고도 하는 알라카르트 모델입니다. 학생이 일반 학교를 다니긴 하지만 선택 과목 등 일부 과목은 온라인 과목으로 수강하는 형태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어떤 관리 교사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온라인 코스는 교내 또는 교외에서 이수가 가능하고요. 학생들은 학교나 학습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대면 수업에 참여하면서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온라인 코스들을 통해 학습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대면 수업이 어쨌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풀타임 온라인 학습과는 다른 개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유형은 강화된 가상학습 모델로서 필수 과목 등 일부 수업 시간만 면대면 수업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습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모델입니다.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고 일정 기간,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서 만나서 서로 공개 토론하고 체험 발표 등을 하는 형태인데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 모델을 적용하는 학교 중에는 우선 풀타임 온라인 학교로 시작을 했다가 학생들에게 어떤 물리적 환경에서의 경험도 제공하기 위해서 이후 블렌디드 프로그램들로 발전하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등교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만큼 학생과 교사들의 대면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거꾸로 교실과는 차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상의 4가지 블렌디드 러닝 모델을 정리하면 스테이션 순환 모델, 컴퓨터식 순환 모델, 거꾸로 교실은 어떤 전통적인 학교라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블렌디드 형태이고 개별 순환 모델, 플렉스, 알라카르트, 강화된 가상학습 모델은 온라인 비중이 더욱 강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을 해본다면
미래의 원격 수업의 모습은 아마도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할 실현 가능한 모델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또는 온라인 학습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또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인지 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블렌디드 러닝의 운영 방법에 따른 학교 체제의 재설계 또는 반대로 학교 체제 재설계의 방향에 따라 블렌디드 운영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렌디드 러닝 체제는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원격 수업은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한 기존 수업 시수를 줄일 수 있고,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과감하게 운영한다면 주 1, 2회는 등교 수업 대신 가정에서 오전에는 온라인 학습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 체험 활동을 하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교육 담론에서 학습공원과 학습조직 네트워크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데, 블렌디드 러닝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학교 체제와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문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닝의 이는 단순히 전자의 라는 의미 이상이다. 그것은 학습 경험의 확장과 향상을 나타낸다. 이러닝은 테크놀로지가 교수학습 교류를 진화시키고 학습 결과를 개선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블렌디드 러닝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융통성, 연결성,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미래는 선택하는 것이고, 그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